자, 교재는 289페이지, 자, 2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조항으로서 그 보호법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 2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상해,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맞죠? 그러니까 폭행치사, 상해치사의 경우에 적용되죠. 3번 보면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얼굴을 찍은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잖아.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지금 분명치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치 않다. 그 말이에요. 않다면 그때는 동시범위 되지 않아요. 동시범위 되질 않아요. 자, 의사 연락이 없다니까 공동정범도 안 되지, 그치? 공동정범도 아니고 그럼 동시범위 될 것 같은데 지금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동시범으로 갈 수가 없으므로 상해에 의한 흉기에 의한 상해 행위까지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 자, 상해죄의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그 다음 원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므로까지 맞아요. 행위자 일방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자, 일방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으로 가는 거지. 일방의 공동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는 공동정범은 되질 않아요. 공동정범은 되지 않지만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답은 4번이란 말입니다. 여기 해설 나왔네.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질 않지만 이때는 동시범의 특례에 따라서 동시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범 문제. 그 중에 하나인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 못했네. 자, 2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범 관계에서 공범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공모가 있다는 말은 공동정범의 문제지 동시범 문제가 아닙니다. 2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았을 때 동시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 다음 되게 뻔한 것 같은데 위에서 상호 의사연락이 없는 갑을 중 1인의 소행이나 누구의 것인지 분명치 알 수 없을 때는 동시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해죄까지도 책임지지 않아요.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뭐지?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 줄에 공동정의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맞죠? 정답은 2번. 해설 참조하시고. 자, 2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2인이 공모했는데 1인만이 절도를 했네. 그치? 그러면 이것이 절도는 혼자 했기 때문에 절도 혼자 했죠? 합동 절도가 되지 않지. 단순 절도. 단순 절도가 되고 그자의 공동정범이 되지. 또 합동 절도 말이 틀렸어요. 이 합동 절도가 되려면 적어도 3명이 공모하고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절도를 나아갔을 때 이게 합동 절도 되는 거예요. 자,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을하고 병만이 실행행위를 했다. 이거 앞에서 했는데 그럼 을하고 병만이 특수절도죄가 되죠. 이 2사람이 특수절도죄. 근데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했지? 갑은 무죄가 되죠. 무죄. 절도죄 예비무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갑은 절도죄에까지 성립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합동절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했을 때는 합동절도의 정범이 될 수가 있다. 맞죠? 맞지?
종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죠. 왜요? 이 사람은 만약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이 종범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수절도죄가 되지. 합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퀄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앞에서 다 배웠어, 저번 시간에요. 자, 합동하여 절도를 하던 도중에 밑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가하였다 했을 때 상해죄의 책임을 지지. 그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교사범 가볼까요? 교사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하고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게 돼 있는데 전자의 경우만 처벌한다? 틀렸지. 그치? 전자, 후자 다 처벌하죠? 이거 틀린 부분이야. 그래서 실패한 교사는 사망에 따라서, 효과 없는 교사는 이항에 따라서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자,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처벌하지? 이 맞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31조 사망인 거예요. 사망에 따라서. 자, 이미 범죄 결심을 갖고 있을 때는 교사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맞고,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게 하였다면 증거인멸죄 교사가 되죠.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무고죄도 마찬가지죠. 제3자를 교사방조하게 했을 때는 그 죄의 교사방조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범 일반론 할 때 풀었죠. 비밀 누설자만 처벌하죠. 누설하는 자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누설 받은 자를 그 죄의 교사범 환경으로 처벌할 수가 없지. 그쵸? 왜냐면 이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자만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 총칙상에 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누설 받은 자는 그 죄의 교사방조도 되지 않습니다. 3번. 교사하여 살해하려 했는데 을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갑은 살인죄의 예비무에 전해서 처벌되죠. 그치? 이거 몇 항이지? 31조 2항에 따라서 두 놈 다, 또 갑든 을이든 둘 다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4번 볼까요?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절치를 했다. 무슨 말이지? 적게 실행한 경우죠. 그치? 내가 강도라는 이만한 큰 죄를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는데 저 친구는 예스 하면서 절도로 나갔다. 나는 큰 거 시켰는데 나는 조그마한 거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요 부분은 겹치잖아, 그치? 요 부분은 겹친단 말이에요. 요 절도라는 부분이 작지, 그치? 요 부분이 겹친다니까요. 그랬을 때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절도죄의 교사로 처벌되는가? 요게 틀린 거예요. 처벌은 틀린 거야.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강도해라. 그러니까 예스! 강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A가 있잖아. 갑이 있잖아. 을이 있잖아. 강도를 교사했잖아. 그러니까 예스! 강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강도를 결심했단 말이에요. 강도를 결심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강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강도하겠다라고 예스 하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 무슨 죄가 돼요? 이때 이 사람이 강도 예비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가 예스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가 가서 절도를 했다. 절도를 실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러면 이때 이 갑은 무슨 죄가 돼요? 강도를 시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강도 예비무죄 둘 다 강도를 합의받지? 갑은 뭐가 돼? 강도 예비무. 만 되나? 아니죠. 이 친구가 절도를 실행했기 때문에 플러스 절도 교사. 교사 실경 상경. 둘이 실경 상경. 상경이지, 상경. 이게 행위가 한 개니까. 갑은 행위가 한 개밖에 안 했잖아, 그쵸? 그치? 상경인데 이 두 개 중에서 무거운 죄가 뭐예요? 강도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뭐가 더 무겁지? 이게 더 무겁지? 그래서 강도 예비무로 처벌받는 거지. 절도죄 교사가 아니고
강도죄 예비무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 이해되시죠? 답은 4번이에요. 이 지문 잘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후 그 교사에 의해서 범죄를 결심하게 하였다면 교사가 되죠. 이 낙태 교사 사건이죠. 낙태 교사 사건입니다. 그 판결 요지에서 이런 지문이 나와요. 자, 그 다음 3번에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된다. 이것은 유명한 판례지. 3선 단사할 때 풉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타인을 교사하였다면 교사범이 될 것 같고요. 4번이 답이네요. 교사자가 피교사자가 범죄 결의를 결리하였다 할지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서 범죄를 실행하게 했을 때는 교사가 성립을 합니다. 틀렸어요. 여기 나오지?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결심하였다면 그게 다른 원인이 할지라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아주 중요하죠. 자, 문제 7번, 4번.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했을 때 교사가 됩니다. 1번 틀렸고, 1번 맞고. 자,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했다면 언제나가 아니고 예견이 가능할 때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과실 내지 예견 가능할 수 있을 때 상해치사가 된다. 이미 범죄의 결심을 갖고 있을 때는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다음, 습벽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되었을 때도 교사가 가능하죠. 이거 무슨 사건이지? 일제 드라이버 사건. 그래서 이 판결로지 나왔지. 동그라미고요. 정답은 2번.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치과 기공사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무면허 의령이 교사가 된다. 맞고. 자,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게 무슨 사건이지? 간접교사죠. 간접교사. 간접교사도 교사가 됩니다.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 도구벌 자금을 준다. 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의사를 결심케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되죠. 밥값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문제 6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교사받은 자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실패한 교사지. 실패한 교사. 실패한 교사. 는 31조 3항에 따라서 교사한 자만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하지. 그러니까 미수가 되는 게 아니고 교사한 자는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자, 2번.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사 행위에서 피교사자가 범죄 결의 실행을 결심하게 하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교사 행위와 정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다. 무슨 말이지? 공범, 종속분설. 를 취하고 있는 판례 입장이지?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습벽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되어서 범죄를 실행하게 하였다 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했어요. 틀렸어요. 교사가 되죠. 자, 미음범 낙태교사 사건 아시죠? 낙태교사였다. 근데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봐준 병원에서 낙태를 받았다. 단절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낙태교사가 되죠. 이 남자가 이런 말을 안 했다면 나는 낙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나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낙태교사가 인정됩니다. 답은 2번. 다 기본 강의, 판례 강의 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집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자, 7번 갑니다. 정신 차릴 정도는 상해죄 교사라고 보죠. 상해죄 교사. 자, 교사가 되려면 세부적인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정답은 2번. 제3자를 교사 방조했을 때 교사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자, 4번 풀었지? 누설 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칙상의 조문에 따라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 풀었습니다. 8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치? 승낙한 후 착수일이지 않았으니까 갑과 을 모두 다 예비죄로 처벌되지. 31조 2항이지? 자, 2번 풀었고 3번. 상범, 공범, 종속 성설이라고 그랬어요.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틀렸네요. 답은 3번. 뭐야? 공범, 종속 성설. 필기하시고. 자, 4번에. 이건 공범과 신문할 때 판단했죠. 모의유진 교사죄가 됩니다. 드라이버 한 개, 일제 드라이버 사건 아시지? 절도죄 교사를 보았습니다. 9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또 나오네, 그치? 승낙을 했다. 착수일이지 않았을 때 31조 2항에 따라서 31조 2항 둘 다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지. 모의위증교사죄, 단순위증죄 맞고요. 자, 3번. 자, 두 번째. 갑의 교사방조하에 을이 갑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하여 을이 무고죄를 처벌받는다 할지라도 갑은 교사방조범이 책임이 지지. 틀렸지? 틀렸어요. 그래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이게 무고죄 되는 것이에요.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교사방조하에 허위사실 신고하게 하면 이 교사방조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아시겠지? 답은 3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미 범죄 결심을 갖고 있을 때는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맞고. 자, 10번입니다.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갑이 의사 아닌 을을 교사했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돼? 교사범이 되는 거죠. 교사범. 갑은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허위 진단 작성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갑이 있고, 자, 의사 아닌 을이 있고, 이 사람을 교사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의사랑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공모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 그럼 야가 뭐가 돼? 야가 비신분자. 야는 신분자. 뭔데? 33조 본문이지. 본문. 그러면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돼? 허위 진단서 작성죄. 맞지? 야는 뭐가 돼? 그 범죄의 공범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 힘을 얻어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때 갑은 뭐가 돼?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대장에 등재하였다는 거죠. 그때는 뭐가 돼? 행정서기랬죠. 서기.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위조죄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죄? 야가 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 죄의 야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3번 사고를 낸 갑이 동생 A를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서 조사받도록 하였다. 이 말은 그 범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사기업체 직원은 증거 변조죄가 되질 않아요. 여기 해설 나왔지만 해설 별표하세요. 해설 보시면 징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 되는 것이지 이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사기업체니까 사인이지 증거 변조죄가 되질 않아요. 자, 미인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을이 살인고의로 살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을은 살인죄가 되지. 갑은 뭐가 돼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죠.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니까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치과의사가 기공사는 진료행위하면 안 되는데 그치? 무미로 의뢰행위 교사가 되는 거 맞죠? 동그라미.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 교사자에게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 교사범 맞죠?
정범의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다. 공범 종속성사를 따랐을 때 맞지?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 습격과 함께 작용이 되어서 이게 일제드라이버 사건이에요. 일제드라이버 사건. 동그라미. 전부 다 맞네요. 답은 4번. 12번. 자, 유명한 사건이죠. 자, 병신 만들라고 교사를 했다. 그런데 칼로 찔러 사망케 하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지? 찔러 죽인 놈 어떻게? 찔러 죽인 놈. 찔러 죽이면 살인죄가 되죠. 근데 병신 만들라고 하면서 돈을 준 애는 뭐가 돼?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을 줬다 했잖아요. 칼을 줬다. 칼을 줬다는 말은 사망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예견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해설 참조하시고. 여기 나오죠? 여기.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게 했을 때는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찔러 죽인 놈은 살인죄. 그러나 두 번째 줄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이견이 갈 수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차고 가볼게요. 차고 문제네. 승진 문제네, 승진 문제. 원래 판례만 나오는데 승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차고 문제도 좀 대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살인을 교사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돼? 살인죄 예비무가 되지. 뭐가 되지? 31조 2항이지? 맞습니다. 법조문 문제고요. 2번을 보면 강도를 시켰는데 강간을 했다. 무슨 차고? 질적 차고. 그치? 완전히 엉뚱한 범죄지? 그치? 강도죄의 예비무가 되는 거 맞죠? 아니, 이거 안 했어? 여기 봐봐요. 내가 강도를 시켰는데 야가 강도한다고 하면서 강간했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강간은 네 혼자 책임진다.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교사자 부분에 대해서 예비무만 있는지만 검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예비무가 있잖아. 예비무가 되고 절도는 예비무가 없지? 그냥 무죄가 된단 말이야. 강간은 네 단독 책임이지 난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야. 그치? 여기 보시면 강도 강간했을 때 강간은 네 혼자 책임지라고요. 난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대신 강도에 대해서 합의는 받기 때문에 예비무로 가는 거예요. 3번 상해를 교사했는데 상해 입은 병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견이 가능하다면 갑도 저절로 예견이 가능하나? 이때 다시 봐요. 을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병이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을은 뭐가 돼요? 을은 당연히 상해치사죄가 돼요. 상해치사죄. 을은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을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갑에게도 저절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갑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갑에 대해서 또다시 예견 가능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사자에게 과실 내지 예견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갑도 저절로 상해치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4번은 풀었지? 강도 교사했는데 절도했으니까 앞에서 풀었습니다. 형이 중한 강도 예비 문제로 처벌된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종번 갑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정범이 강도 예비 행위를 방조하였는데 정범이 착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방조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아니, 예비죄 안 배웠어? 예비죄의 방조가 돼? 이런 말이 없잖아. 판례는 인정하지 않잖아. 그치? 그 다음 2번 당시에는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지라도 이후에 그 교사에 의해서 범죄를 결심했다면 교사가 된다. 이게 낙태 교사 사건. 판례죠? 동그라미고요. 자, 3번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져간다. 맞아 틀려. 방조가 아니고 이걸 교사를 바꿔야 돼. 교사일 때는 2분의 1 가중인 거예요.
이게 해설 보시게 되면 교사인 때는 2분의 1까지 가정하고 그 다음 방조인 때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말이지. 자, 4번. 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공갈을 쳤죠? 위 카페 회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의사로 공감 표시를 하거나 공감 표시를 했대요. 또는 사진을 찍어줬대요. 그러면 방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때 을은 정범행위를 용이하게 했지. 공감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어준 것이 바로 방조죄의 예가 되죠. 답은 2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착수 전에 착수한 과정에서 방조도 가능하지만 착수 이전에 방조도 가능하죠. 조건이 뭐다? 그 정범의 실행행위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실행의 착수를 전제했을 때 그 이전에 대해서도 방조가 가능한 거예요. 2번 일단 건너뛰고 3번 갑니다. 3번 풀었지? 4번 갑니다. 제3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그 제3자 행위는 무고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닌데? 구성하는데? 그때 제3자를 교사가 방조한 피무고죄도 교사 방조의 지침을 지는데? 틀렸지? 아니 이거잖아. A가 있고 B가 있다고요. 교사를 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 B가 타인 아니야? 타인. 이 사람이 무고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사람 뭐가 돼? 무고죄. 라는 그 죄의 교사범. 방조범. 교사 방조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자기 무고를 해달라. 자기 무고를 해달라라고 교사했다고 얘가 법정에 가서 A를 무고해요. 라고 했을 때 A는 무고죄, B는 무고죄, A는 그 죄의 교사 방조범. 이런 말이야. 맞지? 자, 문제 2번 가볼까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방조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런 얘기지. 자, 여기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 있고 여기 업자가 있어요. 여기 제3자가 있어요. 자, 업자가 공무원에게 뭐래요? 부정한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알았대요. 알았으니까 돈은 나한테 주지 말고 이 제3자한테 뇌물을 주라 이랬어요. 뇌물을 주라. 뇌물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 제3자가 그걸 알아요. 제3자가 여기 나오지? 그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뇌물임을 알고 수령을 해요. 이게 뭐지? 이 방조지. 뇌물 방조라고. 뇌물 방조. 무슨 말이겠어요? 방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어서 제3자 뇌물수수죄 방조가 된다. 방조가 가능해요. 방조가. 됐나요? 그 맞는 지문이에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 풀었지? 지겹다 그치? 1번은 풀었다. 삭제할게요. 2번도 풀었어요. 이건 방조가 아니고 교사를 바꾸셔야 돼요. 풀었고 답은 2번인 거예요. 자, 동생 사건도 풀었지? 경찰서에 대신 출시켰다 했을 때 도피죄 교사범 맞고 자, 효과 없는 교사는 둘 다 예비무에 준해 처벌되지만 이건 31조 2항이지? 효과 없는 교사는 뭐였어? 방조는 뭐였어? 31조 2항인데.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무에 준해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정이 없어요. 요거는 처벌정이 없다고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가 않지. 자, 문제 4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 방조 안 된다 그랬어요. 답은 1번이네. 일제 드라마 사건 아시지? 교사가로 봤고요. 정신 차릴 정도는 상해죄 기소를 봤어요. 착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예비 단계에 그쳤을 때는 종범을 처벌할 수 없다. 맞지? 공범 종속성설. 자, 문제 5번 갑니다. 옳고 그름 차이.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편면적 교사는 성립할 수 없지. 편면적 공동정보도 마찬가지지. 성립할 수 없지만 방조는 가능하죠. 동그라미. 자, 부작위만 할 때 풀었어요.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맞지?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이라 했어요. 방조 가능하지? 틀렸네. 효과 없는 교사 풀었지? 효과 없는 방조 풀었고 동그라미. 과실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 교사 방조는 모두 고의범이야. 모두 고의범. 나오나 했나? 예, 모두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이런 말은 안 돼요. 자, 문제 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착수 이전 단계까지 정범의 실행에 착수해 나갔을 때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할 수 있다. 풀었지? 앞에서 풀었어. 자, 의사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했을 때 사기 방조죄 맞죠? 3번. 자,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게 이루어졌고 회복도 동일하다면 포괄일죄 맞죠?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 가능하고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가능하죠? 이게 간접정범이야. 34조 1항에 따라서. 4번에 틀렸어요. 자, 문제 7번. 옳은 것을 골라라. 방조자 인식과 정범 실행 간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방조자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방조자 인식과 정범 실행 간의 착오가 있고 이 착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 착오라는 것이 질적 착오가 있고 양적 착오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양적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니은번. 정범이 교사나 방조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때 교사 방조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응? 방조는 가능한데 교사가 틀린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적어볼까요? 편면적 교사지. 편면적 교사는 부정하죠. 우리 판례가. 편면적 방조는 가능하지. 그 얘기야.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보다 무거울 수 있다? 맞지? 그 다음 사이버먼을 판매했다 했을 때 도박계장 방조죄가 되나?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판매 자체가 방조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방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아직 있어 없어? 없잖아. 아직 없기 때문에 방조도 가능하지 않다. 이란 말이. 답은 1번이죠. 자, 해설 참조 잘하세요. 해설 참조하시면 여기 나오잖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양적 착오야. 양적 착오. 자, 4번도 보면 정범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 공범 종속성설. 그래서 이 도박 개설자의 도박 계좌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말. 즉 착수가 없다면 이 판매만 갖고서는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8번. 옳은 걸 골라라.
전에 방조 가능합니다. 근데 착수를 전제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틀렸네. 다음 무면허 일생에 있은 후에 일 기재하는 것 방조 됩니까? 안 됩니까? 방조 가능하죠. 기수 이건 뭐지? 기수 이후 종료 이전에 가담한 거지. 가담했을 때는 방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후의 사후행위가 아니라 기수 이후 종료 이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고의는 미필적이면 가능하고 동그라미 누구인지 확실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9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일제 드라이브 아시지? 절도적 교사를 받고 이것도 풀었지? 님 풀었어. 단순한 안대는 방조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지. 상위자가 있고 하위자가 있는데 상위자가 이렇게 방조는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얘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걸 알면서 내버려두는 상관이 알면서 내버려두는 건 방조 가능하지만 이 역으로 우리 이렇게는 안 돼요. 상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위자가 상위자의 그걸 알고서 방조했다 하더라도 이건 방조 자체가 안 된다고요. 주인장이 결정하게 됐다면 이 상위자 아닙니까? 상위자, 주인장이 상위자라 그치? 웨이터는 하위자가 이걸 알면서 출입구를 안내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에 방조되지를 않습니다. 1번 풀었습니다. 삭제할게. 승용차 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방조가 되죠. 자, 단순 농무자는 안 된다니까? 방조가 안 된다니까? 그치? 방조는 자기 부작이 다 가능하고요. 4번 풀었어요. 착수 전이라 할지라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공범 종속 성설에 따라서 정범이 가능합니다. 틀렸네. 답은 4번. 11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간접적 가능하고요.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간접 방조죄는 각칙조항이기 때문에 총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예비죄 방조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틀렸고. 읽어보라 만하지. 1번. 자기 처에게 사고 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자체가 도피죄의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도 방조 가능한 거예요. 이 처가 타인이잖아, 타인. 그치? 동그라미죠. 이건 강론 측에 나오는 판례예요. 자, 미인번 가보시면 종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 없어요. 가능하지. 동그라미. 답은 1번. 자, 12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가볼까? 반드시 일치를 욕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범 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행위를 한 자는 이러한 방조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정범 행위가 없더라도 정범 행위가 없는데 방조되지 않죠. 정범의 착수가 없다면 공범 종속 성설에 따라서 방조도 되지 않아요. 2번. 이건 삐끼 주점 사건에서 나오는 말이죠. 공동정범과 조사범, 종범의 구별 기준은 1번 원칙에 따라 하고, 즉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정범에게 이 정범에게 뭐가 있다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가능하고, 반대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이 방조만 했다고 하면, 그치? 얘가 뭔데? 얘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는 거지? 지배가 없다면 뭐가 돼? 종범밖에 안 되는 거지. 맞는 말이죠. 잘 부탁한다. 방조 안 돼요. 착수도 안 되고요. 방조도 안 되고 착수로도 보지 않아요. 그 다음 의사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했을 때 사기 방조죄 맞죠? 동그라미. 13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방조는 직접적, 간접적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답이 1번이네. 정범이 착수에 나가지 않았다면 방조 안 돼요. 틀렸고. 자, 착수 전이든 후든 상관없지만 전일 때는 정범이 신의 착수를 조건으로 했을 때 방조 가능해요. 틀렸네. 아니 이런 말 자체가 없다니까. 예비죄의 방조란 말 자체가 없다니까. 14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그치? 지겹다, 그치? 1번 지울게요. 2번. 일단 건너뛰고. 3번. 미필적 가능하지? 4번. 고성격권을 달리한다. 지금 차고 문제입니다. 차고 문제. 근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건 무슨 차고? 양적 차고. 그치? 답은 2번인데 요 취득죄가 된다는 말이 틀렸어. 요게 2번 판례거든요. 이건 작물 짤 때 배우는 건데, 자, 적어드릴게요. 갑이 있어요. 얘가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칠라 그래요. 을에게 사기칠라 그래요. 근데 피고인이 피고인이네요. 피고인이 이를 알고 통장을 개설해줘요. 통장 개설. 이 통장이 이 피고인 자기명이야. 자기명. 요게 바로 뭐지? 요게 바로 요게 바로 사기 방조죠. 사기 방조죄. 사기 방조죄. 여기 보시면 여기 자기 명의로 된 예금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준다 그랬지? 이게 뭐죠? 이게 사기 방조죄가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친구는 사기를 쳤어요. 자, 갑은 기망행을 했고, 을은 착오를 일으켜서 여기다가 처분행위를 했지. 처분행위. 쉬운 말로 입금했단 말이야. 입금. 그치?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 돈이 들어왔지? 이때 사기죄는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야. 기수. 기수가 되는 거야. 요것은 작물이지, 작물.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돈이니까 이 돈은 뭐예요? 이 돈은 작물이라니까. 1번 작물이다. 두 번째. 여기 들어온 돈을 이 사람이 인출했어요. 인출했다. 인출한 것이 과연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이지. 작물 취득이 돼 안 돼? 취득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작물 취득이 왜 안 돼요? 작물 취득은 원래 이렇게 돼야 돼. 작물이 을로부터 이렇게 와서 본범이죠. 이 갑이 본범이죠. 본범.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점유 이전이 있어야 돼. 점유 이전. 이렇게. 을에서 갑으로 와가지고 갑에서 피고인으로 왔을 때 작물 취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유 이전이 없기 때문에 갑은 피고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빼낸 것은 작물 취득이 안 돼. 그러니까 작물은 되지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득죄가 안 된다. 이 말. 자, 15번 하고 강의 끝냅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자, 060회선 임대하는 거 방조죄 맞죠? 그 다음 1인 회사의 주주가 봐봐요.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였다. 그러면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했을 때 이 단순 악의죠. 이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았다는 것 자체가 단순 악의. 단순 악의만으로는 배임죄의 방조범이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죄다, 무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다. 이러면 틀리죠. 이러면 물론 이제 이 주주는 뭐가 돼요? 주주는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를 처벌을 받아요. 배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 악의가 아니라 단순 악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담했다고요?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하며 하였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근데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는 공범 처리가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배임죄 할 때 말씀드리죠. 2번 기재라고 하는 것은 방조 맞고요.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방조되지 않는다는 판례 아시죠? 답이 4번이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